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약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약초고 좋은 약초인데 이것도 잘못 쓰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약초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유명한 약초, 감초. 약방의 감초라고 하죠. 엄청난 처방, 웬만한 처방에 이게 포함이 됩니다. 유용성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처방에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감초 주사라고 해서 감초를 직접적으로 이제 수액으로 맞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데 이게 정말 만병통치약 같은 약이에요. 너무 흔하고 가격도 싸요. 그런데 대단한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 잘 쓰이고 있습니다. 감초는 참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이 감초의 성향을 아주 잘 말해주는 일화인데, 중국의 어떤 의사가 환자들을 옛날에는 이렇게 환자들이 오면 처방을, 약재를 이렇게 주머니에 싸서 종이로 싸서 이렇게 줬잖아요. 이렇게 이제 처방을 하는 한의사였는데, 근데 그때 집에 자기 와이프만 있었어요. 환자가 오니까 뭐 잘 모르겠고 옆에 있는 나뭇가지 좀 주워다가 싸서 이거 드세요 하고 뭐 돈도 받기 좀 그러니까 그냥 주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그걸 여러 명이 받아갔는데 그걸 다려 먹고 나니까 자기의 고질병이 막 낫고 몸이 좋아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의사가 도대체 너 뭘 줬냐? 한테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나 몰라서 여기 단맛이 나는 이 나뭇가지를 줬다. 그래서 이제 먹어보니까 실제로 단맛도 나고 환자들이 실제로 잘 낫는 걸 보고 야, 이거 신기하다 하면서 그때부터 그 약재를 많이 써서 유명한 의사가 됐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저도 한의사가 처음 됐을 때 이 감초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테스트로 제가 옛날에 한 가지씩 이렇게 달여서 저도 먹어보고 주변에 막 줘보고 저는 궁금증이 많아서 학생 때부터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이걸 주니까 사람들이 일단 기분이 좋아진대요. 기분이 좋아지고 특히 배 아픈 사람들, 근육통 있는 사람들, 통증 관련해서 이게 진통작용이 상당히 강해요. 그런 거야. 통증은 없앨 수 있지만 기분이 좋아진다.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감초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감초를 알려면 부신 피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신장이 이렇게 있으면 신장 위에 이렇게 부신, 신장에 붙어 있는 조그만 기관이 있어요. 이 부신의 껍데기를 피질이라고 하는데 이 부신 피질에서 상당히 많은 호르몬들을 배출을 해요. 몸 안에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알도스테론, 그리고 뭐 에스트로겐, 그리고 또 아주 결정적으로 스테로이드. 몸을 치료하고 몸을 최적의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이 만병통치약 같은 스테로이드를 몸에서 분비합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뭐 약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몸에서 생성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이 감초가 부신 피질을 자극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을 수치를 쫙 올려버려요. 감초 자체가 스테로이드를 함유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부신 피질을 자극하면 얘가 분비 능력을 높여가지고 몸 안에 총 스테로이드 양을 늘려버립니다. 자연적으로 몸 안에서 생성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주입한 스테로이드랑은 다르게 거의 부작용이 없고 치료 반응이 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염증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걸 제어를 하고 심지어 기분 상태까지도 조정을 합니다. 몸 안에서 분비된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작용도 있고 염증을 제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이러스나 세균까지도 억제를 해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초만 다려줬는데 사람들이 질병이 낫더라,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감초만 다려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꽤나 드라마틱한 효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감초가 다른 걸 건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세부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심적인 몸 안에서 치료에 관여하는 큰 부분을 건드려 버리니까 종류불문하고 감초를 투여하면 좋아지는 현상이 생기겠죠. 만병통치약인데 그러면 과연 이게 외부에서 주입된 스테로이드도 아니고 내 몸에서 분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러면 이걸 계속 써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처방을 하고 이것만 사용하지를 않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실제로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스테로이드지만 얘가 높은 상태로 몸이 오랫동안 버티지를 못해요. 이거 역시나 몸이 치유를 위해서 일정 부분 비상 상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 감초의 용량을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냐면 평상시에 예를 들면 하루에 한 4g 정도씩 사용을 한다 했을 때 길어봐야 3개월 작용을 합니다. 3개월 동안 딱 작용하고 그때부터는 작용하지 않아요. 즉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몸의 상황을 좀 끌어올리는 약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것도 젊고 일시적인 질환에서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한 가지 약물을 3개월씩이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유용성이 아주 높은 축에 속합니다. 3개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약재들도 많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백출이나 생강 같은 거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감초는 3개월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개월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테로이드의 가장 큰 부작용이 부종입니다. 부종이 생기고 사지 무력이 생겨요. 힘이 쫙 빠지는 현상. 이 오랫동안 스테로이드에 노출됐을 때 조직들이 수분을 가져가지 않는 현상과 근육의 작동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용량을 좀 늘려서 하루에 8g씩 사용을 했을 때 이게 빨리 나오면 1개월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감초를 사용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부작용이 부종이기 때문에 부종이 있는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금방 부작용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오랫동안 약물에 많이 노출됐던 사람은 부신이 지쳐 있어서 감초가 부신을 자극을 해도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해내지 못해요. 약물에 오랫동안 노출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부작용이 바로 나옵니다. 약재가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킨 것은 어떤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 부종이란 거, 이게 뭘 의미하냐면 혈관이나 조직의 수분 양을 늘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혈액 양을 빨리빨리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미 잔류가 많이 돼 있고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조직의 수분 양이 많아요. 이렇게 물살이고 물기가 많고 살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몸이 좀 마른 사람들, 마르고 예민하고 복통이 있는 사람들 조건이 잘 떨어져요. 마르다는 것은 부종이 전혀 없다는 거기 때문에 반응을 일으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몸이 좋게 느낀다는 거예요. 조직이 수분을 계속적으로 못 받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건조 현상이 생기고 있었고 체중도 많이 안 나가고 몸이 세포들이 수분을 받아들이지를 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 양을 늘렸을 때 좀 긍정적 반응, 몸이 훨씬 부드럽게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스테로이드의 작용 중에 한 가지가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민한 사람들이 예민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재밌게도 감초를 먹었는데 덜 예민해진다 라는 현상이 생겨요. 옛날에 우리가 감초, 감미라는 거, 단맛이라는 게 사람을 부드럽게 한다, 날카롭지 않게 한다, 이런 측면으로 감이라는 단맛의 어떤 성향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거든요. 그리고 복통, 긴장돼 있고 경직돼 있고 조직에 수분이 안 가서 뻣뻣해 있고 쪼그라들어 있는 현상, 이게 복통이에요. 한마디로 내장 근육의 경련과 경직이거든요. 감초가 복통에는 기가 막히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마르고 예민하고 맨날 복통이 있는 사람들, 감초 달여 먹으면 괜찮아진다. 그런데 길게는 가지 마라. 만약에 붓기가 나타나면 중단을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킨다면 감초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만성질환자고 복약을 오래 했고 진액이 다 말라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넣으면 작용을 하지 않아요. 부신이 다 고갈이 돼 있어서 감초가 야 부신아 호르몬 좀 많이 분비해봐 해도 꿈쩍도 안 해요. 다 말라버려서 작동하지도 않고 이미 다른 약들이 부신을 많이 건드려 놨어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낑꼬도 안 먹히는 거예요. 이 신장, 부신, 진액이 고갈된 사람들은 다 건조해지고 다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순한 약재로 장기적으로 부작용 없이 더 긴 시간 6개월, 1년 막 이렇게 먹어도 문제없는 그런 걸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계속 먹어도 해가 없는 그런 약재들을 많이 추천드리잖아요. 산약이라든가 복령이라든가. 그래서 만성질환자들, 장기적으로 진액이 고갈됐고 약 같은 것도 오래 노출돼 있고 병이 잘 안 낫는데 몇 년, 5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질환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걸 쓰면 안 되고 조금 더 진액을 보태주는 약재들, 뿌리 약재인데 문제가 크게 없는 약재들, 성향이 좀 부드러운 약재들. 감초가 되게 순한 약재 같지만 이게 절대 순한 약재가 아니에요. 조건이 안 맞으면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약재예요. 그래서 조건에 맞춰서 짧게 쓰고 빠져주는 약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감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나는 먹으면 어떨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영상이 올라가고 그날 혹은 그 다음 날까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어볼 때 내가 이런 만성질환에 속하는지 아니면 증상들이 일시적인지 이런 걸 좀 구분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르니까 정보가 없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이 올라왔을 때 그날이나 그 다음 날 질문 올려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영상 올라왔을 때 확인하고 바로 질문 올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